오투 통합과 103쪽부터 숙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판의 경계겠죠? 판의 경계라고 해도 되고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변동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점을 연결한 지점을 화산대라고 부릅니다. 화산대랑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하며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A는 암석권이다. 맞는 말이죠? B에서는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연약권.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껍고 밀도가 작죠? 네, 잘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판의 분포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판의 이동 속도는 연간 수 센티미터 정도라서 틀렸습니다.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니까 주변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겁니다. 멘틀 대류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다. 맞는 말이죠? OXXO. 자, 다음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 종류에 따른 판의 운동과 발달하는 지형을 옳게 골라라.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는 거고, 수렴형 경계는 서로 가까워지는 거고, 보존형 경계는 서로 어긋나는 거고, 판이 멀어지는 데에서는 해령이나 열곡대가 만들어지고요. 판이 어긋나는 데는 변환단층이 만들어지고요. 판이 가까워지는 데서는 해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해 갔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판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해령 중심부의 어떤 땡땡땡에서는 마그마가 분출하고 그런 다음에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열곡이겠죠? 그런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하겠죠?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변환단층이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산활동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는 일시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햇빛을 반사해서 하강시킬 거고, 이는 직권이 기권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아, 요 위에 거 안 했나 보구만. 어디 봅시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 발산형 경계겠네. A, D. 다음 보겠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편의 경계 부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을 모두 고르세요.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어디 보겠습니다. 해양판 아래로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면 여기는 해구가 생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뻥뻥뻥뻥 화산이 터져서 여기에는 호상열도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호상열도가 생길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지금 수렴형 경계인 거고 발산형 경계 보겠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 해령이 생길 거고 해령 가운데는 열곡이 생기겠네요. 됐고 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하나 안 했죠?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해양판이랑 해양판이 서로 어긋나면 변환단층이 만들어지겠죠. 이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해 갔죠? 네.
다 한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화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화산 분출물은 고체, 액체, 기체 다 있습니다.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 우리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뭐 이렇게 부르죠. 네. 주기적으로 발생 못하니까 일본이 그렇게 맨날 피해를 보겠죠. 지구 내부에 축적된 지구 내부 에너지겠죠. 기권 이외의 다른 권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권이랑 다른 데도 영향 많이 끼치죠. 생물권도 다 죽일 수도 있고요. 2번 보겠습니다. 변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지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한다는 말은 일정하게 분포한다는 말이 뭐 예를 들면 5km마다 그렇게 분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틀렸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고요. 변동대에서는요, 지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되는 현상이 빈번하다. 맞는 말이고요. 답은 4번. 그림은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맞는 말이죠?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 활동이 아니죠? 화산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지진이 있어도 지진이 있다고 항상 화산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서양의 가장자리 보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할까? 선생님이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치? 근데 여기는 화산은 없고 지진은 일어나고 꼭 알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지진이 더 크다. 대서양의 가장자리는 태평양의 가장자리보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대서양의 가장자리는 태평양의 가장자리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대서양은 오히려 중앙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3번의 답은 1번. 4번 보겠습니다.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판은 지각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이 자식아. 암석권에서 일어나는 대류로 판이 이동한다. 암석권에서 일어나는 대류가 아니라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대류죠. 판 구조론은 직권의 변화를 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판 구조론은 직권의 변화를 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맞는 말이죠.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지구 표면은 커다란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의 두께는 지구 전역에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 틀렸죠?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일단 막말로 대륙판은 두껍고 해양판은 얇죠? 뭐 나가리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중에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이 해양지각, 니은이 대륙지각 맞고 두꺼운 거 보니까 니은이 대륙지각. A의 평균 밀도는 해양보다 대륙에서 작고 그러니까 해양이랑 대륙이랑 부딪히면 해양이 아래로 파고들었고 B에서는 멘틀 대류가 일어났고 연약권이고 답은 5번. 이해 갔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지진 때랑 화산 때는 띠 모양으로 분포하면 편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데 그 이유를 골라라. 판의 경계는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서로 찢어지거나 붙으면서 붙이거나 어긋나거나 하면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멘틀 대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역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발달한다. 맞죠? 섭입형 경계니까. 니은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발산형 경계니까 해양판이고. 맞겠죠? 해양판 A는 대멘틀 대류의 영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지금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화살표 보면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4번. 괜찮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찢어지고 있네요. 해령 열곡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섭입형 경계네요. 열곡대 안 돼요. 변환단층 안 돼요. 호상열도 가능합니다. 변환열도 안 돼요. 해구 가능합니다. 답은 일단 3번밖에 안 되고 어긋나네 변환단층 3번. 8번 끝.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판 경계 부근의 단면과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지역에는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고 있죠. A씨는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 화살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B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B 부분에 V자 모양의 계곡이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건데? 열곡이라고 할 거다. 4번. 해양 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적다. 당연히 A가 B보다 많죠. 여기가 세핑, 여기가 헌거. 1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세 개의 주요 판 분포와 AD 지역에서 판의 상대적인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C는 멘틀 상승부겠죠? 너무 쉽고. B 지역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된다. B 아니고 A랑 C에서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판의 소멸 장소, 여기는 판의 생성 장소.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밀도 차는 C 지역이 D 지역보다 크다.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밀도 차는 C는 해양이고 D는 해양 대륙이니까 C가 더 작고 D가 더 크겠죠? A, D 지역에서는 모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A, D 지역에서는 모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죠? 변동되니까요. 판의 경계니까요. 답은 2번. 됐고,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히말라야 산맥이 나타낸 것이다. 습곡 산맥이겠네요.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판의 수렴형 경계에 위치한다. 맞죠? 유라시아판이랑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수렴 부딪히는 곳에 있습니다. 멘틀 대류 수렴형 경계는 하강부겠죠? 지진과 화산 활동이 모두 활발하게 일어난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화산은 없습니다. 답은 1번.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해양판의 경계 부근에서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요게 변환단층이겠네요. 여기는 아닙니다. C와 D 사이가 여기는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 지진만 있습니다. 보존형 경계니까. 해양 지각의 나이는 A에서 C로 갈수록 자, 요거 두 개는 지금 해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멀어지는 거지 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문제. BC 구간은 판의 경계 아니죠. AC랑 DF가 판의 경계에 해당하죠. DF 구간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지진 활동 활발하겠죠. 저기도 판의 경계니까. 발산형 경계니까 답은 5번.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흐름도이다. 이 가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옳게 골라라. 음, 어디 보겠습니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나요? 이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하강부에 위치하나요? 이거 아닌데. 지진이 자주 발생하나요? 셋 다 지진 자주 발생하는데.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요? 맞네요. 그런 다음에 나와 보겠습니다. 상승부에 위치하는가? 이거겠네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림은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와 화산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판의 경계에서 해구가 발달한다. 지금
화산이 요렇게 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호상열도라고 부를 겁니다. 호상열도는 이제 어디 경계야? 수려면 경계잖아요. 그리고 판 경계에서는 해구가 발달하겠죠. 네, 중요한 보기였고요. 태평양판은 북아메리카판보다 밀도가 크다. 태평양판이 해양판이니까 아래로 파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론도 가능합니다. 항상 이벤트는 어디서 일어난다? 밀도가 작은 해 쪽에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진앙은 대부분 북아메리카판보다 태평양판에 위치한다. 진앙도 대부분 여기 존재하겠죠? 태평양판이 아니라 북아메리카판. 답은 기억 니은 3번. 1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판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가의 지형은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 볼 수 있다. 가의 지형은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 볼 수 있다. 열곡대는 발선형 경계인데 이건 수렴형 경계인데 지진의 평균 발생 깊이는 가보다 여기가 훨씬 깊은 거 보이죠? 여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화산 활동은 가보다 나에서 활발하다. 그쵸? 이건 화산 활동 없고요. 이건 있습니다. 답은 니은디귿 4번. 중요한 보기. 괜찮을까요? 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판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A의 화산들은 해구와 나란하게 분포한다. 맞죠? 판 경계이기 때문에 해구랑 나란하게 분포하죠. B에서는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아, 이거 보존형 경계라서 틀렸죠? 그런 다음에 수심은 C에서 해구 쪽, 여기는 해령이니까 솟아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응, 깊어진다. 답은 기억디귿 3번. 중요한 보기입니다. 이것도.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본 열도 주변의 판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태평양 판은 유라시아 판보다 밀도가 작다. 태평양 판이 밀도가 더 크니까 아래로 파고드는 거죠. 밀도가 크다. 일본 열도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일본 열도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맞죠? 한 경계에서는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답은 2번. 그림은 해양판 A와 B의 이동 방향과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판 경계의 종류를 쓰고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거 중요한 보기입니다. 4로 쫓아가는데 6으로 도망가니까 서로 둘 사이 관계는 멀어질 거고 발산형 경계겠죠. 즉 지진이랑 화산 활동이 있을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해 갔죠? 네, 잘했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폭발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함보라 회산이 폭발했고 쓰나미가 발생했고 쓰나미는 딱 봐도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라서 틀렸고 나는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북반구의 평균 그렇지? 화산 분출 때문에 화산지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화산 폭발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와 함께 환경적, 경제적 피해도 일으킨다. 화산 폭발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와 함께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도 일으킬 수 있죠. 답은 니은디가 4번. 집이 부서졌다던가. 20번 보겠습니다.
지각 변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지각 내부에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맞고요. 화산 활동은 수권의 영향을, 그건 아니고, 마그마가 바다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화산에서 나온 물질들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호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하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각 변동으로 방출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쵸?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치? 괜찮나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고, 뭐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고, 마그마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마그마가 뜨거워요. 화산재가 높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활동과 어쩌고저쩌고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대시한 대책이다. 당연히 내진 설계해야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가 댐을 건설하면 어떻게 지양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화산 분출과 지진에 대비한 행동 요령과 대피 훈련 실시해야지. 답은 A씨. 다음 1등급 도전 보겠습니다. A는 해령이거든요. 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뭉치고 있었네. 이거 해령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지금 모이고 있으니까 수렴형 경기겠네요. 이것도 수렴형 경기겠네. 근데 여기 변환단 층은 만들어지겠다. A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겠죠? B는 보존형 경계에 위치한다. 그쵸? 어긋났으니까. 수심은 A보다 C에서 깊다. 지금 A는 판의 경계이고 수렴형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 해구가 만들어질 거라서 C가 더 깊다고 하면 안 됩니다. A가 제일 깊을 거예요. 답은 2번.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멘틀 대류와 판 운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지진의 평균 발생 깊이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는 이렇게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있고요. B는 발산형 경계라서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B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질 거고요. C에서는 지금 지진 활동과 화가산 활동이 모두 활발하다. 이 뭐 판의 경계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조금 쓰레기 문제입니다. 됐고. 응. 대륙 지각, 해양 지각. 아, 이거는 내가 상대적인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문제에서는 이게 판의 경계가 아니라고 써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상대적인 움직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어딨지? 이런 것처럼 꼭 이동 방향이 같다고 같은 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가 별로 bad. 이거 bad 복입니다. 이거.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 세계의 판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A 지역에서는 판의 경계를 따라 좁고 긴 계곡이 발달해 있다. 이 얘들아 좁고 긴 계곡은 열곡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발산형 경계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수렴형 경계잖아. 그러니까 틀린 말이지. 괜찮을까요? 네. B와 C 지역은 모두 섭입대가 발달해 있지 못하겠죠? 요거는 보존형 경계라서 안 됩니다. 섭입형 경계는 수렴형 경계에서만 나와요. A, D 지역 중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B와 D 지역이다.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B랑 D 맞겠네요. 여기는 호석열도 생기면서 화산 활동, 여기는 발산형 경계니까 화산 활동. 답은 2번.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A와 B는 모두 태평양판에 속한다. 그쵸? 라고 말하기에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해령이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1로 나이가 갈수록 많아지는 거고 1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B가 속한 판은 C가 속한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 같은 색깔이 요거지. 여기 초록 색깔 여기 있지. 이만큼 갔어. 수직으로. 얘는 이만큼 갔어. B가 속한 판이 더 빠른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2억 년보다 더 오래된 해양 지각은 지구 내부로 섭입해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100만 년, 1000만 년, 그리고 이게 1억. 그러니까 이게 1억 6천만 년 전, 지금 그럼 2억 년 전, 2억 년 된 거는 색깔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섭입해서 거의 안 보이는 거나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4번의 답은 4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